오행체질 진단법이고요. 하면 오행체질 진단법인데 첫 번째 시간 들어가고요. 이거는 몇 번 얘기했어요. 중요해요, 그만큼. 근데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음체질인데도 열이 많다고 주장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화해 기능이 너무 강성해서 열이 위로 뜨거나 아니면 금이 약해서, 그러니까 폐대장이 약해서 체열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습기 같은 것들이 작용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좀만 더우면 숨을 잘 못 쉬겠다. 나는 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폐 기능이 나쁜 거예요. 이 양체질과 음체질은요. 주로 체형을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아랫배가 두둑하게 나오고 하복부가 살이 찌면서 허벅지, 배, 엉덩이 이런 데가 습이 많게 이렇게 뚱뚱하게 크다면 음체질이에요. 무엇보다 얘기하는 게 이 체형은요. 그 사람이 어디가 차가운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차갑지 않은데 이 지방이나 수분이 고이지 않거든요. 내가 되게 뜨거워 열이 많아 그러면 바짝 말라요. 그래서 타고난 양체질은요. 어 열심히 노력해서 근육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이 잘 찌진 않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빼짝 말랐었는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그럼 배만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마른 남자분들 중에 평생 살이 찌지 않는 마른 남자분들 중에 아무리 먹고 노력해도 잘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허약해서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비위장이 너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고요. 근데 그닥 추위를 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체형이 반타거나 아주 말랐거나 그리고 인제 그 체온 조절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양체질에서 음체질들은 아랫배가 두둑하다. 그다음에 어 뭐 하강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하체가 발달하죠. 그래서 더운 음식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더위를 더 타는 사람도 있어요. 폐가 안 좋은 사람은 뚱뚱한데도 더위를 타요. 체온 조절 잘 못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추위도 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 내가 양체질인지 음체질인지 알 수 있어요. 양체질은 열이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조기가 상승하면서 팽창된 상에서 어깨가 넓어요. 아까 음체질이 엉덩이, 골반, 배 이런 게 큰 거랑은 상반되는 체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깨가 넓고 이마가 넓고 턱이 좁고 이런 식으로 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근데 체질마다 양체질, 음체질이 있기 때문에 턱이 더 넓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니까 이 양체질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뚱뚱한 사람들은 최대한 안 움직이는 방향으로 뭔가 행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른 사람들 보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똑같이 뭐 물건을 내리고 뭐 물을 마시고 하는 것도 보면 최소한 행동을 작게 하는 사람과 최대한 행동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양체질, 음체질의 어떤 행동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상체가 발달하고 탄곡과 서늘한 곳을 좋아하죠. 근데 인제 노력해서 체형을 유지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 양체질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 많이 먹고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살이 좀 안 찌고 많이 발산하는 편이에요. 언제 주로 작동을 하냐면 잠자는 시간 동안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거야. 근데 음체질들은요. 자는 동안에 체온이 식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또 음체질들이 음기를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 기능이 강해서 또 먹기도 많이 먹어요. 양체질들은 움직이기 바빠서 먹는 것도 적게 먹는데 음체질들은 가만히 앉아서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이 쪄요. 근데 그것들을 발산하는 능력도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체질과 양체질이 있고 5가지 기운에 따라서 5가지 상이 나타나고 그 상이 형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이 있다. 그러니까 음체질이면서도 목이 있겠죠. 양체질이면서도 목이 있을 것이고 화체질인데 화형인데
양화가 있을 거고 음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시면 돼요.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서로 균형을 이루고 팽팽하게 맞서는 기운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길쭉하게 몸이 바뀌고 얼굴형도 길쭉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진하고 발생하고 성장하는 상이죠. 그러면 양체질이나 음체질이나 다 목형이다. 그럼 일단 길쭉한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생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화형은 서로 딱 부딪혀서 확 산화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확산되죠. 그래서 상체가 넓고 어깨가 넓고 얼굴도 이마가 크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역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 얘도 양체질이고 음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화가 강한 사람들도 얼굴이 가름하고 있고요. 화토가 화토가 강한 사람들도 얼굴이 가름하고 동글동글하고 이뻐요. 그래서 미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화, 화토 뭐 이런 체질들이 많고요. 토형은 서로 결합하고 화합한 기운. 그래서 동글동글해지는데 단단하게 하고 뭉치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꼭꼭꼭꼭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해지겠죠. 그래서 뭐 비장기능 있고 여기도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어요. 금형은요 서로 잡아당기고 밀착시키고 누르고 동글동글 같이 어우러지게 모여 이런 기운이 아니고요. 이렇게 꽉 누르는 기운이에요. 위아차 아래로 누르는 기운, 양옆에서 누르는 기운. 그래서 자기 틀을 각지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맞춰라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하고 팽팽해서 결정을 이루려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이 져 있죠. 사각형태가 되는 거고 수영은 서로 밀어내 미끄러지게 하고 연하게 하는 기운이에요. 아래로 밀어내고 미끄러지게 하고 이런 기운 연하고 밀어낸 상이라서 이렇게 삼각형의 사다리꼴 형태가 되는 거예요. 뿌리에 퍼져나가는 형상을 떠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목화토금수의 체질이 얼굴 형태를 보고 우리가 감별할 수 있다. 미름골이 발달된 상화형도 있어요. 이마나 여기 미름골 가운데 있는 게 상화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화형도 아주 예쁜 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상화형은요. 건강할 때는 다 건강하고요. 고장나면 다 고장나요. 왜냐하면 상화가 면역의 주관자, 그 다음에 마음의 주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상화가 병이 났기 때문에 모든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상화형들은 한번 병이 나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일시에 병이 나서 5만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체질과는 달리. 저는 이 상화형을요, 요가 선생님 같이 이런 그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고, 날씬하고, 성격도 좋고 다 괜찮은데,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체질이 깨지고 나면 균형이, 면역력이 다 주저앉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암이 생기고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기본적인 패턴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목구비로 일단 먼저 보라 그랬어요. 오행체질을 분류할 때는. 그래서 얼굴 형태를 먼저 보고 멀리서 체형을 보고 귀 모양, 입술 모양, 손 모양을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이 크다고 하는 쪽으로 두 체질을 잡고요. 걔랑 붙어있는 나머지 강한 것들을 부체질로 잡으면 돼요. 근데 이 체질은요. 목금형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생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목과 금이 있어. 그게 딱 주기질로 너무 강해요. 그러면 목화 토금수형인지 아니면 금수목형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이 강하고 수가 강하고 목이 강한지 아니면 목이 강하고 금이 강한지 그래서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주기질을 중심으로 잡고 생으로 흘러가게끔 체질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은요. 가운데 낀 건 되게 약해요. 물론 상극이 되는 것도 약하죠. 그래서 체질이 목화형이나 화토형이나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체질들은요. 보통은 그래도 체력이 좋아요. 기운이 좋고
근데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게 보완된 체질인지 아니면 병나서 반대를 갖게 된 체질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좋거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목형이 주기질이고 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니크굿이라고 심장도 꽤 좋은 편이야. 그럼 나머지 장기 토금수에서 허약함을 찾으면 되겠죠. 이 사람이 목형이고 파토도 가지고 있어. 그 목파토가 그런 데를 쓸만하고 금수만 허약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목형이야. 그럼 반은 아주 실하지만 비위장 토는 약하고 금도 약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은 5가지, 한 가지 더 한다면 상하형까지 6가지로 겨우 분류해 놨지만 상하형은 왜 굳이 여기서 안 보냐면 체질을 감별하면 알지만 상하형이나 표준형 같이 이렇게 그 장부에 큰 균형이 허실이 없는 사람은요. 웬만큼 다 좋아요. 웬만큼 다 좋기 때문에 진짜 병나면 다 병나고 좋으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막 이렇게 상극 상생으로 막 돌아가가지고 몸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되고요. 목형이다 그러면 얼굴이 직사각형 키가 같다 그랬어요. 귀도요 길어요. 그래서 귀의 길이를 보고 만약에 가장 넓은 부분 폭을 봤을 때요. 길이가 길고 폭이 짧아. 거의 1대2 비율 가까이 돼요. 이게. 그러면 목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얼굴은 살찌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귀는 살이 안 찌잖아요. 그러니까 귀의 형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이었을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목형은요. 입술이 펭귄 입술이에요. 그래서 폭이 좁아요. 어느 정도 좁냐면 콧망울의 폭하고요. 입술의 폭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 있죠. 진짜 펭귄 입술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형적인 목형은.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은 길쭉한데 입술이 통통해. 그러면 목화 토일 가능성도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위에 선이 없고 통통하고 잘 먹게 생긴 사람들 목체질과 토체질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목화 토형일 수 있다. 손 모양을 보면 목형은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요.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래서 왜 할머니 손, 마기 할머니 손 같은 마디죠. 이 목형들이요. 얼굴 갸름하고 예쁘고 몸이 날씬한데 손이 안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마디가 툭툭 붉어지거든. 가운데는 마르고. 그래서 마디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손마디가 자주 아프다 뭐 아니면 손이 예쁘지 않고 안 드러낸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딱 뻗어봤을 때 손가락도 길어요. 긴데 마디가 툭툭툭툭 붉어져 있어.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목 기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 손 보고 계시죠 지금. 막 자기 손 보는 거 아니야 다. 손을 보세요. 그럼 쭉 뻗었는지 마디가 툭툭툭 붉어졌는지 날막한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도 체질이 좀 더 감별을 하기가 쉽고요. 화형은 화하는 기운이라 그랬죠. 확산하는 기운. 그러니까 이마가 넓고 턱이 좁아. 그래서 입폭하고 입폭을 봤을 때요. 여기가 훨씬 넓어요. 이 턱폭보다. 그러니까 턱의 이 광대뼈 아래 여기 어디냐 턱. 턱 가장 튀어나온 부분, 가장 넓은 부위의 폭을 보고 가장 이마에서 가장 넓은 부위의 폭을 봐서 확 좁아지면 화형이에요. 그래서 갸름하니 예쁘게 생긴 얼굴이 되는 거죠. 물론 너무 좁아도 보기 싫긴 하지만 역삼각형의 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넓고요. 밑에가 좁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수형의 귀랑 뭐가 다르냐면 귓볼이 있어요. 귀를 보면. 음. 귓볼 있어. 우리 그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보여주실만 하면 잠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얼굴 보면서 같이 하면 좋아요. 본인이 이제 여체질에 해당한다 그러면 손 이런 거 보여주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이 있고요. 아래쪽이 있잖아요. 그럼 위쪽의 폭이 훨씬 넓어. 그래서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삐쭉 솟아 있어요. 그래서 당나귀 귀 같은 느낌처럼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어요. 동그랗다기보다는 좀 날카롭게 뾰족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두껍고 산이 뾰족해요, 입술은. 그래서 여기 윗입술에 산이 있죠, 입술 산이. 여기가 뾰족뾰족하고 가운데 부분이 양옆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립스틱, 빨간 립스틱 바르면 예쁜 체질들이 화형이에요. 입술이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손은 보면 생각보다 짤막하고 둥글둥글해요. 화형. 뭔가 뾰족뾰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토형의 손이요. 훨씬 뾰족하고요. 그치? 화형의 손은요. 좀 조그맣고 동글동글하고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요. 토형은 보면 얼굴은 동그랗고 볼때기도 터질 것 같고 귀도 동그래요. 귓볼도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입술도 정말 맛있게 먹겠다 싶게 생길 만큼 약간 밋밋한 듯 싶지만 윗산이 입술 산이요. 각이 별로 없어요. 토형. 그리고 약간 도톰하고 앞으로도 도톰하고 전체적으로 표면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도 도톰하고 3차원적으로도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이 토형들은. 근데 만약에 얼굴이 동그란 토형인데요. 입술이 얇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위장이 허약한 토형이에요. 선천적으로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비위장이 크고 실해야 되는 토형인데 이 사람은 입술이 얇아질 만큼 비장의 기운이나 위장의 기운이 허약해질 거예요. 어렸을 때는 괜찮았다가 나이 들면서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서 허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꾸준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릴 적에 다쳤다거나 유전적인 소양이 체질하고 조금 안 맞는다거나 이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넘어져서 다쳤어 어렸을 때. 근데 하필이면 위장자리의 척추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착이나 분리나 측만이 일어났어요. 그럼 비위장으로 공급되는 혈관이 평생 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장부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분명히 토형이야. 먹는 것도 좋아해. 근데 평생 살이 찌지 않았대요. 요즘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배만 조금 나는데 여전히 팔다리는 가늘고 말랐어요. 이 사람은 토가 병난 체질인 거예요. 토형이지만.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비장자리의 척추가 뒤로 크게 돌출되면서 협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언제 떨어진 적이 있냐, 너무 심하게 넘어지거나 사고가 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옥상에서 떨어진 적이 있대요. 다미 리더님도 옥상에서 지붕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폐가 척추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 기운이 더 안 좋게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분이 이제 소형이신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추락하면서 다쳤는데 애기니까 아프다는 것도 잘 모르고 뼈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그 골절 치료만 받고 나머지 치료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척추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부러진 건 아니지만. 그거 이제 평생 갖다 보니까 그런 질병으로 노출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은 각지고, 그래서 이마도 각지고요. 턱도 각져요. 옛날에 제가 금균이 되게 강했을 때는 완전 금형처럼 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사각형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네모, 그 뭐라 그러지? 그 사각형 뭐 게임 아바타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맨날 뭐 부수고 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게임 중에 애들 많이 하는 게임 중에 뭐 그 캐릭터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귀를 보면요. 폭하고 길이가 비슷해요. 폭하고 길이 둘 다 길이가 비슷하면서 귀가 좀 작고 짧은 편이에요. 목형이나 수형은요. 귀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토형은 좀 단단하면서 뒤로 크다 요런 느낌인데 목형은 길면서 크고 길면서 큰 사람이 많아요. 수형은 정말 신장이 좋아서 귀가 큰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들 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연예인들이 늙어서까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강성하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인제 그 연예인들 자체가 인제 밤새는 일이나 이런 것들 밤샘 촬영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체력적으로 버티려면 신장 기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젊어서 예뻐서 반짝하는 그런 여배우들은요 화토가 많아요. 근데 기운이 좋고 나이 들어서까지 인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남자 배우들을 보면요. 금수형이나 수목형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귀를 보면요. 정말 커요. 그래서 뭐 왕 역할하는 그런 그 남자 배우들이 정말 귀가 크고요. 제일 크신 분은 송혜 선생님 같아요. 송혜 선생님 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이다.' 이렇게 파악해 보면 돼요. 금형은 짧고 폭이나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얼굴에 각이 적고 입술은 상하, 위아래 입술이 똑같이 두께인데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단정하게 꼭 다문 입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입술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왜 소형들은 입술이 '아우 식탐 있게 생겼다.' 요런 느낌이에요. 하형은 '호기심 많게 생겼다.' 요런 느낌이에요. 응. 금형은 '좀 깐깐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 그럼 수형의 입술은요. '아 뭔가 좀 섹시하게 보인다.' 요런 입술이 많아요. 음. 그리고 인제 금형의 손은요. 여기가 엄청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아래 여기 어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놨어요. 저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렸지만 손끝이 묵뚝하면서 굵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좀 짧고 굵고 그냥 직사각형 기둥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엄지손가락 아래 이 부분이요. 각이 툭 드러나 있고 여기가 두꺼워요. 이게 인제 금형의 손이에요. 수형은요. 손이 좀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근데 전형적인 수형은요. 개구리 손가락. 그래서 손 가운데보다 손끝이 더 뭉뚱해요. 손톱이 동그랗게 속으로 쏙 말려 들어간 것처럼 생겨 있어요. 단단한 손톱이. 그래서 딱 손을 봤을 때 '오 손이 좀 희한하네.' 요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수형은. 근데 모든 수형이 다 그런 손을 가지진 않았더라고요. 좀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목을 가지고 있으면 목형손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금형손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두툼하고 두껍고 좀 뭉뚱뭉뚱하고 끝부분이 좀 단단하게 생긴 사람들이 수형의 손이에요. 얼굴형도 딱 보면 턱이 넓고 수형들은 역사다리형이죠. 사다리꼴 고런 형이고 아랫볼이 더 이게 여기가 더 넓으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그 묵직한 인상? 말 잘 안 할 것 같은 근엄한 인상? 뭐 요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귀를 자세히 보면요. 위에보다 밑에가 더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영귀고 혹은 팔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뭔가 화형의 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귓볼이 말려 들어가지 않고요. 턱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그래서 귀 나래 끝이요. 이렇게 턱선이랑 이어져 있어요. 제 귀가 인제 그 수영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귓볼이 처진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턱이랑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제 수영귀다. 그리고 입술은 위가 1대 아래가 2배 정도 도톰한 이러면 섹시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이 수영 입술은 아랫입술이 도톰하면서 입술이 예뻐요. 음. 섹시한 예쁨이죠. 고런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많고 "손끝은 개구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형 체질의 인제 형상을 보면 체형을 한번 볼게요. 기다란 체형이에요. 간, 담은 실하고요. 비위장과 폐대장은 약해져. 그래서 소화는 잘 못 시키는 게 맞는데 근데 목병들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쓸개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기름진 걸 잘 먹어요. 그래서 밥보다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미리 목의 기운을 강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극토가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표의 기운이 괜찮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밀가루만 선호하면요. 목국 토가 되면서 결국은 비위장을 상하게 돼요. 그래서 비위장을 상해서 나타나는 게 비만 혹은 당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잘 생겨요. 토와 금 기운은 작고 그다음에 수와 화 기운은 중간이에요. 그럼 비위장과 폐, 대장이 약한데 특히나 대장이나 폐가 약해요. 그래서 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고요. 마른 목형들은 대변이 작고 질고 가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살찐 금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화장실은 잘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대장이 안 좋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위는 안 좋은지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잘 먹어. 잘 먹어. 근데 잘 체하거나 위에 염증이 자라요. 건강검진하면 위에 염이 있대, 염증이 있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목형 체질들은. 그래서 상하로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상인데 전진하고 발생하고 성장하는 상. 우리 이문세 씨가 옛날에 말상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세히 보면 되게 길게 생겼어요. 이거는 좀 웃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뭐 유연석 이런 그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얼굴이 길고 유하게 생겼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양목인과 음목인이 있어요. 양은 위로 발산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양목인은요 작아요. 키가. 그리고 음목인이 훨씬 더 커요. 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양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활동성이 강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양목들은요 잘 안 자라요. 보통 짧아요. 근데 근육의 힘도 좋고요.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체조 선수 같이 이렇게 부드러움, 유연성하고 근육의 탄력성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양목인들이 많아요. 간담이 커가지고 갈비뼈가 짧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봇대, 쬐끄만 전봇대처럼 쭉 일자야. 근데 옆에서 보면요.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통통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통통. 그래서 이 갈비뼈가 있는 몸통 부분이 좀 동그랗게 두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깨도 그닥 넓지 않고 몸도 거의 일자에 가깝고 그닥 큰 골반도 없이 이렇게 밑으로 쭉 뻗어 있는 남자분들 많고요.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그 양목인들은요. 작고 마르고 오목조목하게 생긴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체력은 괜찮아요. 목형 체질이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좋아서. 그리고 음목 체질은 보면요. 얼굴도 길고 갸름한데 몸도 길고 갸름해. 그러니까 키가 크겠죠. 다리 길이가 꽤 길어요. 그리고 체형이 전체적으로 길쭉길쭉 자라고 정말 I자형 체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젊은 아이돌 여자들 중에 뭐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얼굴 길고 몸도 길고 다리도 길고 길쭉길쭉하게 돼 있죠. 입술은 작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도 길고 그다음에 뭐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툭툭 있고 뭐 이랬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그리고 목형은 대표적으로 딱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드러나냐면 여기 발제선이요. 여기가 이렇게 좁아요. 이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좁아. 넓지 않아요. 쭉 뻗거나 아니면 좁아. 그리고 남자들은요. 백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위장이 약해서 위장 경락 여기 두유 이쪽으로 탈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마가 자꾸 넓어져요. 이렇게 M자형 탈모가 일어나요. 그러면 목형 체질인 경우가 많아요. 발제선 수정한다고 막 이렇게 막 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딱 봤을 때 여기가 좀 튀어나오고 가운데가 옆에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이마가 좁다 이러면 목형 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화형 체질은 음, 조건. 얘는 너무 화형처럼 생겼더라고. 그리고 막 옛날에 여자 옷 입고 나왔는데 여자보다 더 이뻐. 너무 얼굴 갸름하고.
심소장은 실하고요. 폐, 대장과 신장 감각은 좀 약하죠. 금과 수 기운은 작고요. 목과 토 기운은 중간이에요. 그러면 금수가 허약하니까 이 친구들이 원기가 좋을까요? 약할까요? 금의 기운은 폐의 기운이죠. 산화시키는 기운. 내가 산소랑 만나가지고 영양물질을 태워서 에너지로 발산하는 이 기운이 약해. 수 기운은 혈액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운이죠. 이게 바로 원기인데 이 원기가 약해. 근데 발산하는 기운만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행동력이나 진취력은 있는데요. 지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이 화형 체질들은요. 에너지가 오전에 빨리 발산되고 금방 저녁이 되면 꺼지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맞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자야 되고 다른 체질들보다 좀 더 길게 자야 돼요. 대신 낮에 활동하는 동안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심장의 기운이 좋으니까. 그리고 소장의 기운도 실하기 때문에 먹은 음식물을 소화해서 에너지화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육식을 선호하고 그 육식을 아주 작게 먹고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화형 중에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보면 예쁜데 소주 좋아하고 고기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희연 요런 애들 있죠. 화형 체질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산화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재된 힘은 약하고 겉은 강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발산력은 좋지만 오래 버티는 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단거리 달리긴 잘하고 장거리 달리기는 약하고 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이렇게 막 그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 버텨야 되는 그런 예술적 직업 중은 힘들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생산하고 작업하고 이런 직업들은. 근데 이제 그런 그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한 밤샘 작업이 필요한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면 병이 나거나 오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기를 꼭 채워주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체질이 이 화형 체질이다. 화형 체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면 아가씨들 중에 화형 체질 있는 사람 보면 일찍 결혼하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 생식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임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이 가능한 나이가 좀 일찍 끝난다 생각하면 돼요.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형은 이렇게 역삼각형 있는 것처럼 돼 있죠. 화형 체질의 형상인 양화인이 있고 음화인이 있는데 양화인은 더 짧다 그랬어요. 작어. 그래서 얼굴 또렷한데 키 작고 어깨 딱 넓고 전체적으로는 오목조목한 것 같은데 어, 그냥 키가 작은 사람도 있어요. 좀 작은 사람들. 활동성 되게 좋고 또 양화형인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가 워낙 좋죠. 출중하죠. 그리고 막 호기심도 엄청 많고 근데 인제 그 활동성을 못 이겨 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밤에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양화형은 고런 체질이라는 거 음기를 좀 내재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길러주면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근데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안 커. 잘 크지도 않는데 그냥 빨리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제 어 가슴이 두껍다고 그랬어요. 심장이 크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가슴이 두꺼워요, 몸통이. 여자들 중에는요, 화형 체질이요, 가슴이 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슴도 두꺼운데 거기다가 가슴도 더 커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얼마나 이 부분이 볼륨이 이렇게 가슴이 두껍게 흉곽이 있겠죠. 상대적으로요,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 보여요. 그래서 허리가 잘록하고 되게 날씬하고 볼륨감이 있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예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살이 찌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육중한 상체를 가지게 돼요.
하체는 어떻게 옷으로 커버가 잘 돼요. 그래서 하체가 되게 두꺼운 사람 중에 얼굴이 가는 사람은 작거나 갸름한 사람은요. 살찐 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화형 체질들이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거대 거구처럼 보여요. 상체가 가뜩이나 큰데 더 살이 찌니까. 그래서 되게 부해 보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질이나 상대방의 체질을 잘 보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 화이는요. 역시 길겠죠. 화형이고 발산하는 기운이 좋지만 음기를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체형이 길쭉하고 이쁘게 자라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키가 막 170 정도 된다. 요런 친구들 중에는 뭐 목화 체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요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길게 상승하는 기운에 화형의 기운이 합쳐지니까 발산하면서 상승하죠. 어깨도 넓고 허리는 잘록하고 다리는 길고 그런 체형을 가지게 돼요. 엄청 부럽죠. 얼굴 조그맣고 뻗어 있고. 네, 역시나 소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요. 먹는 걸 좋아하면요. 쉽게 살이 쪄요. 특히나 밀가루나 떡처럼 단순히 소화 흡수되기 쉬운 그런 탄수화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살이 쪄요. 맥주 마시면요. 더 살쪄요. 그래서 요런 체질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기랑 소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칼로리를 적당히 섭취하면서 흡수가 잘 되니까 더 이상 많이 먹지 않고 그냥 소주 같은 거 화의 기운이 강한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폐가 상해요. 화극금이 돼서. 그래서 정말로 딱 봐도 그냥 화형인데 폐결핵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을 봤었어요. 폐가 너무 약하다. 근데 소주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소주를 지금도 뭐 2병, 3병 옛날에 폐결핵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기전을 설명해 주면서 절대 소주는 먹으면 안 된다. 평생 폐를 보호해야 된다. 이미 결핵으로 폐가 많이 손상되고 이거는 복구가 안 된다. 남아있는 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주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 공황장애 때문에 왔는데요. 폐가 안 좋아서 호흡이 잘 안 돼서 온 공황장애였어요. 근데 그게 소주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주를 끊으라고 하고 커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런 기전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소주 끊고 약물 끊고 나서 좋아졌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그래서 그렇게 금방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인이 되는 거, 내 체질의 치명적인 것을 하나를 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토형 체질, 동그랗죠. 박나래, 뭐 영심이 옛날에 박영심인가? 노영심 동글동글한 그런 얼굴형의 대명사였죠. 정말 이렇게 체형도 동글, 어깨도 동글, 몸통도 동글동글동글해. 토형은 키가 큰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다 커지지, 이렇게 길쭉하게 커지진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비위장이 실하고 간담과 신장 방관은 약하죠. 약하고 수와 목 기운 작고 금과 화 기운은 중간 정도 돼요. 그러면 잘 먹는데 수와 목 기운이 작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래도 유연하거나 체력을 이렇게 밤을 버티거나 이런 힘은 좀 약한 거예요. 혈액을 만드는 능력은 좀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성이 친화성이 좋아. 친화성. 근데 앞에 나서가지고 막 리더십이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친화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욕심이 꽤 많아요. 토형들은 먹는 욕심이 대표적으로 많고요. 돈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 돈 욕심을 이렇게 부리는 게 보일 때도 꽤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계산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계산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빚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체질들이 많아요. 토형들 중에서는. 그래서 체질을 보면 정말 양토인 짤막하고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박나래 같은 체질이 있고 음토인 좀 길쭉하게 잘 자라면서도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체질이 있는데 곰태우 꽤 크죠. 정말 큰데 드물게 토형인데 큰 편이에요.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목 기운이나 화 기운을 많이 못 챙겼나 봐요.
근데 지금 또 살 빼가지고 또 약간 늘씬해졌더라고. 딱 살쪘을 때는 딱 곰새우 완전 토형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내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내 1년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내 체중의 10% 이상이 찌거나 빠지거나 하면 체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체형이 바뀌면서 그렇게 내 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명치부터 배꼽 사이가 되게 길어요. 비위장이 커서 그러니까 명치부터 배꼽 사이니까 요 사이가 되게 크겠죠. 길어, 크고 넓어. 윗배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서 백보레가 넓다. 애들 중에서도 왜 잘 먹는 애들 보면 정말 얼굴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몸통도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백보레가 발달돼 있다고 하는 것도 윗배가 물룩하면서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포도 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집 부리거나 호기를 부리거나 하는 성향도 좀 갖고 있어요. 이 토형 체질들이. 아까 입술 산 없이 둥글둥글하다 그랬고 눈도 보통은 둥글둥글한 사람이 많아요. 토형 체질들은. 손가락은 뾰족뾰족하고 짧다고 했고 금형 체질은요. 이마도 각지고 턱도 각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옆에 턱만 각진 게 아니고요. 아래 턱이 각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이 금형 체질은요. 이 옆에 턱은 목도 나올 수 있고요. 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하토만 아니면 대부분 다 이 옆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목인인지 금형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다 각이 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래턱을 보라고요. 이 아래턱이 삐죽 나오면 금이 있는 거야. 사각형으로 진짜 저도 그렇잖아요. 턱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 요게 있으면 지금 밑에 박경님 사진 올려놨는데 박경님이나 아니면 기안84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금형인데 아래턱이 이렇게 사각을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형이다. 폐대장은 실하고 간과 쓸개, 담과 심장, 소장은 허약하죠. 그래서 목화의 기운은 작아요. 그리고 수와 토의 기운은 중간. 그러니까 간이나 심장이나 소장, 쓸개 이런 기운이 작기 때문에 금형들이 기름진 걸 잘 소화를 못 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산 같은 게 오기 쉬워요. 변비가 생기면 엄청 살쪄요. 근데 설사가 있으면 이게 내보내 버리니까 살이 잘 안 찌겠죠. 그래서 금형들 중에서는 폐기가 좋고 강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주 허약할 수도 있어요. 계속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대장이 너무 실해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폐 기운으로 돌리는 거 산소 밀도는 높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몸이 약했을 때는 되게 금형 체질이 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운은 있고 잠은 안 자는데 대장이 너무 실하기 때문에 계속 설사나 이런 잦은 물음변이 많고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되게 마르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육체적인 기운은 약한데 정신적인 기운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폐의 활량이 좋으니까 산소가 계속 맑은 산소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뇌 에너지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어차피 간 약하고 심장 약하니까 활동성은 되게 떨어져. 근육의 힘도 되게 떨어져. 근데 머리, 뇌 기능이나 이런 것들, 에너지를 이제 머리 쪽으로 쓰는 기운만 강성화될 수 있어요. 이 금체질들은. 그리고 서로 잡아당기고 밀착시키고 결정을 이루려는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쳐내려고 하는 긴장시키는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얘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게 옳은 거야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을 것 있지만 리더십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발심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 금형 체질들은. 그래서 금형 체질의 형상을 보면 양금이는요. 작고 짤막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얼굴도 네모, 밑에 턱 있고 어깨도 네모, 몸통도 네모, 다리도 네모. 그래서 어떤 부분이 굵고 가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팔뚝도 비슷하게
두께를 갖고 있고요. 몸통도 비슷한 두께를 갖고 있고요. 다리도 허벅지는 비슷한 두께, 종아리도 비슷한 두께. 요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귀는 짤막하고 두께 폭 같다 그랬고 입술 얇다 그랬고 고런 것들 보면 돼요. 그리고 손 보면 여기가 두께 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은금이는요. 금이지만 좀 길어. 그래서 이 목과 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길이하고 폭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 얼굴이 아무리 동그래도요. 여기가 더 넓진 않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1대 1.2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 폭이 1, 그 다음에 길이가 1.2. 얘보다 1.2보다 길면 얼굴이 긴 거. 그보다 짧으면 얼굴이 되게 짧은 거예요. 별로 짧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1대 1.2보다 좀 많이 길어요. 목형들은. 근데 금형은 1대 1.2 수준인 거지. 이마가 좁고 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길쭉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금형이고 손을 보면 좀 더 명확해요. 확실히 목형들은 마디가 굵어져 있거든요. 금형들은 근데 전체적으로 두껍고 그냥 쭉 뻗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형들은 손톱이 되게 길어요. 손톱도 길어. 근데 금형들은 손톱 짧아. 엄지 손톱은 특히 더 짧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금인들은 소지섭 요런 친구들이 이제 은금인이에요. 어깨 굉장히 넓죠. 그래서 폐가 약해서 수영하다 보니까 금형 체질이 됐는지 어렸을 때부터 금인데 폐가 약해서 더 강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영 선수들 중에 이제 금형들 많이 있는데 소지섭 같은 그런 친구들이 금형이에요. 어깨 깡패라고 하죠. 어깨 쫙 넓고 왜냐하면 폐가 넓으니까 크니까. 그래서 어깨가 쭉 바뀌면서 쭉 쏟아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얇아요. 폭은 되게 넓고. 그리고 피부가 하얗고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형들이 쭉 보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갈비뼈가 넓고 길어서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허리 라인이 별로 없어. 허리 라인이. 아까 화형들은 허리가 짤록하다 그랬잖아요. 가슴이 두꺼운 대신에 배가 쏙 들어가는데 이 금형들은요. 갈비뼈하고 골반뼈가 거의 붙어 있어요. 저도 5cm가 안 돼요. 갈비뼈 끝자락하고 골반의 가장 윗부분이요. 폭이요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5cm가 안 돼요. 그래서 허리가 달록하질 않아. 살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리는 키에 비해서 길어요. 골반이 좀 짧으니까. 그래서 다리는 좀 더 길다.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형 체질들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허리 라인이 안 나올까? 그러면 이 갈비뼈 끝자락하고 골반 가장 윗자락이요. 거기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애지간히 날씬하지 않으면 허리나 배가 잘록하기 힘들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 뼈와 뼈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동생은 약간 화를 가지고 있는 표준형이거든요. 완전 계란형 얼굴 갖고 있어요. 화를 기반으로 갖고 있으니까 체중이 똑같은데도 걔는 허리가 너무 날씬한 거야, 아가씨 때. 근데 저는 제 동생이 입는 옷을 못 입었어요. 아니 체중이 똑같은데 심지어 제가 더 작을 때도 있어요. 아니요, 내 동생도 되게 말랐었는데 근데 걔는 44 사이즈 옷을 입는데 저는 안 입어지는 거예요. 골반도 크고 얘가 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허리가 짤록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 체형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수체질의 형상, 수영체질의 형상을 보면 아래턱이 더 넓게 발달돼 있고 귀는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랫볼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수영귀가 궁금하면 강호동의 귀를 자세히 보거나 송혜 선생님 귀를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정말 커요. 그래서 신장 방광 실하고요. 심장과 소장, 비위장은 허약하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의 기운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 수형 체질들은요. 혈압관계, 심혈관 질환에 잘 노출돼요. 고혈압이 생기기 되게 쉬워요. 화형도 본태성 고혈압이 많아요. 심장의 기운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강성하게 뛰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화형 체질들의 고혈압은요. 약으로 강제로 낮추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수영 체질은 그러니까 좀 높은 게 정상이니까 꼭 기준치만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영 체질은 나이가 들면서 원래는 젊었을 때는요 저혈압이에요. 근데 혈액이 순환이 나빠지고 혈관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고혈압이 생기는데요. 이건 되게 안 좋은 동맥 경화성 고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운동요법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하거나 체중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혈압이 문제가 있어서 혈압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4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는 수영들이 되게 많아요. 목과 금 기운이 증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의도적으로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근데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 수영들은요. 먹는 것도 좋아해요. 이게 체형이 좀들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체격이 좀 있어요. 아랫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밤에 안 자고 버티는 것도 되게 잘하고요. 기운도 좋아요.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럼 금방 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영인들은 잘 보면 밤에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낮에 일을 해도 밤까지 잘 안 자요. 밤 늦게까지 잘 안 자. 새벽까지 잘 안 자. 짧게 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화영이 수영을 따라 있다가는 큰일 나요. 금방 병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질을 맞고 활동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수영 체질은요. 음, 이렇게 사다리꼴 이렇게 붙어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골반이 되게 크고 옆으로 벌어진 느낌. 남자인데도 엉덩이 되게 크고 골반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 턱선이 넓고 벌어진 것 같은 느낌. 손은 아까 깨구리 손가락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형이나 뭐 이런 사람, 이런 체질들보다 어깨는 좀 좁아. 근데 몸통은 좀 더 두꺼워요. 골반은 그것보다 더 두꺼워.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두꺼운 사람들 많고 얼굴도 좀 넓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날씬한 음수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귀를 자세히 보고 입술 모양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봐야지 수영인 게 좀 드러나고요. 목판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손 보거나 귀를 보거나 입술이나 이런 체질들을 자세히 보면 신장 방광이 크구나, 좋구나, 체력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영 체질들 중에서는 음수인들도 이렇게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수체질들은 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죠. 심혈관계 질환 쪽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쉽게 살이 쪄서. 비만하면 안 돼요. 질병이 많이 생겨요. 근데 쉽게 살찔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살찌지도 않아요. 목형이나요, 화형이나 토형 이런 체질들은 정말 거대 비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금수형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비만들이 별로 없어요. 체형이 좋다 정도지. 그래서 그냥 좋은 체격이구나, 두꺼운 체격이구나, 뭐 요런 느낌으로 오지 엄청 허벅지가 굵고 뚱뚱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살이 찔 수는 있어요. 살이 찌면 병이 나요. 그래서 관리해서 몸을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체질의 형상들을 보면서 치유 원리를 깨달으면 되는데 음양오행 체질의 치유 원리는요 상대적 균형 원리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강성한 건 줄여주고 약한 건 보하고 오행의 상생 상극 상모 원리에 따라요.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혹은 목이 토를 극하고 이런 상극 원리나 상생의 원리, 상모의 원리는 나를 극하는 것이 다시 허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형이면 토가 약한 것은 목극 토니까 상극의 원리예요. 근데 폐대장이 더 약하다 그랬어요. 이건 상모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금극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이 성하면 근근목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금이 허약한 거예요. 이걸 바로 상무의 원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이럴 때 동기 강흥 원리와 상통한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감응하는 원리랑 상통한다는 거에서 목 기운을 계속 많이 섭취를 하면 목형으로 바뀌어요. 화 기운을 계속 많이 섭취하면 화 기운으로 화체질로 바뀌어. 토 기운을 계속 많이 먹잖아요. 달달한 거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토형으로 바뀌어요. 살찌면서. 이런 동기 감흥의 원리랑 체질의 치유 원리나 변화 원리는 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만약에 내재된 기운의 상대 내재된 기운 자체의 허시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립적 기준에서 판단을 해보면 치유 방법이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약한 것을 먼저 보호할 것이냐, 강한 것을 먼저 줄일 것이냐, 이런 거 동시에 두 개를 같이 하되 어떤 비율로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치유 방법이 달라진다. 내재된 기질의 불균형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병치 처방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체질 처방보다는 병에 대한 처방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재된 기질의 불균형을 맞추는 체질 처방이 그 다음. 이런 원리로 음양오행 체질을 자연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음양오행 체질 진단법에 대해서 배웠고 더 자세한 치유 원리에 대해서는 체질 하나하나 보면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서 상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체질이지 되게 궁금하게 돼요. 그래서 궁금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너무 궁금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식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인척이나 연예인이라도 물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고라도 한번 감별의 도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체질을 잘 알고 있으면 식구마다 체질이 비슷하면 똑같이 먹으면 되는데 식구들이 체질이 달라.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고 누구는 건강해지는데 누구는 병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결혼하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같은 밥상에서 맨날 같이 밥 먹으면요. 결혼한 이후에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비슷해져요. 사람들이. 근데 같은 상을 차려놨어도 좋아하는 반찬이 다르고 밥을 먹는 패턴이 다르면 그 사람 체질은 달라져요. 아니면 다른 차로 유지를 하고. 근데 비슷하게 먹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다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고 아 이게 비슷해진 거구나 아니면은 원래 비슷했구나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 하나씩 한마디씩 하시고 나갈까요? 마이크 켜시고 김미님은 한참 이동 중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미님도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죠? 아니, 그냥 모든 체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표준 체질은 다 갖고 있어요. 상하형이나. 근데 이제 네. 모든 체질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허약해. 그러면 다 나한테 해당하는 것 같고 전부 다 강해. 그래도 다 나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체질의 질병은 다 있는 것 같고. 네네. 제가 허약하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나를 비교하면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횟수가 훨씬 줄어들어. 건강해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